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유례없는 수해까지 겹치면서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수해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송하진 지사를 만나 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종자에 의존하던 파프리카 품종의 국산화가 최근 결실을 맺으면서 농가 부담 경감은 물론 설비 시장 국산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증상 발현 이틀 전 서울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식욕부진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인 전주의 60대 남성 환자는 13일 오전 9시쯤 전주 서울내과를 방문한 뒤에 서울 지역을 방문했으며 그제 12시 20분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 전북 거주 34명의 명단을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집중호우까지 재난과 재해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내년 예산까지 끌어다 써야 할 지경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진안군. 마을을 잇는 교량이 맥없이 주저앉았고 도로 곳곳은 파헤쳐져 복구가 시급한데 재정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남은 재난관리기금이 고작 1억 5천만 원. 일반 회계에 예비비를 모조리 끌어다 써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출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축제라든가 불효 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재정이 열악해 기금 마련이 쉽지 않은 군 지역 대부분이 마찬가지 상황. 남아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무주가 2억 원, 순창과 고창 부안이 각각 3억 원, 장수는 4억 원, 임실이 8억 원, 시지역인 남원도 9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재난관리기금이 15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0건이 넘는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어 복구가 시급한데 연초부터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등에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 2차 추경을 하면서 토탈 한 653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 정부마저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역에 돌려주던 예산을 대폭 줄인 상황. 지자체마다 출구 없는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응급복구 외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어제 전북도청을 방문해 도내 홍수 피해의 유감을 전하고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섬진강 등 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수위 조절에 실패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목표 방류량과 수위 등을 정한 댐 운영 계획이 수개월 전 장기 예보를 토대로 세워졌다는 전주문화방송의 지적엔 기후변화에 발맞춘 댐 운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업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금지면과 주천면 등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적십자사 회원 100여 명 등 자원봉사자와 군인 등 374명이 투입돼 피해를 입은 집안을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유실된 도로와 하천 32곳 중 23곳의 복구를 완료하는 등 응급 복구 작업도 18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 방역과 의료 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시군에 배정하는 한편 가축질병 전문가와 방역 전문가로 긴급 동물의료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반은 긴급 도축에 대비해 휴일에도 브루셀라병 검사를 진행하고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프리카는 우리 식탁에도 친숙하지만 여전히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수출하는 효자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 품종 모두가 외국 종자여서 수출하면 할수록 로열티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품종 국산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종자 독립은 물론 관련 설비 시장의 국산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의 한 파프리카 농장. 언뜻 구별하기 힘들지만 국산 파프리카가 성공적으로 재배돼 출하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와 미국 종자의 시장 점유율은 100%. 독과점이라 종자값은 그램당 8만 원가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보다 비쌀 정도입니다. 수출하면 할수록 농민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일방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깨기 위해서 2011년부터 품종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3년 전부터는 실험실에서 벗어나 농가 재배가 추진됐지만 낮은 품질로 외면받다가 최근 상품성을 인정받아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면적의 1%대에 불과하지만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종자가 훨씬 더 맛있고 열매가 강하고 저장성이 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아마 외국산 종자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또 농산물 도매상 품평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유통망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파프리카 시장은 약 2천억 원 규모. 현재 1%에 불과한 국산 품종 재배가 확대되면 막대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6개의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종자 독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국내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종자 독립은 외국 의존도 100%였던 파프리카 재배시설 국산화도 촉진시키는 일거양득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진안경찰서 간부가 휴게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진안경찰서 수사과 휴게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수사과장 59살 A 경감이 동료 경찰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없다며 과로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7년 69억 원에서 2018년 126억 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8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이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입지 여건과 공공인프라를 개선하고 조세 감면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음에도 민간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공이 여전히 부족해 투자자 유치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토록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울산 소식입니다. 성차별적인 표현이 담긴 교과를 고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 역할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들의 교과에 등장했던 가사입니다. 참나리 고운 자태 다듬기 위해 외모를 강조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태를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바르게 착하게 살리 부덕의 요람. 부덕은 부녀자의 덕행, 즉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여서 부덕을 지혜로 고쳤습니다.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인데 학생들을 강하고 씩씩한 사나이, 즉 남자를 뜻하는 건아로 지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에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성차별적인 표현을 담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수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교과 속에 성차별적인 게 들어있다면 그게 평생 가는, 그래서 성장 시기에 그것을 알아놓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서 성인지 관점을 도입해야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에도 교육부가 학교에 수정을 권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정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교과를 자체 조사하고 수정 여부를 논의해 보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건 아닙니다. 울산의 한 여자중학교는 최근 착하고 예의 바른 딸들이 모여라는 구절이 포함된 교과 2절을 삭제했는데 여성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좋지 않은 가사라는 주장과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건 성별에 상관없는 개념이라는 반대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은 교과를 학교의 전통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동문들과도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의존이 심각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치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달 말까지 도내 여중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다음 달 12일부터 7박 8일 동안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치유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에 심각한 연령대는 중학생으로 특히 여학생이 전년 대비 7.7% 증가해 과의존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방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22일 교육행정과 전산, 사서 등 12개 직렬 270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함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면접시험 등을 치르는 동안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박스를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화장품 사용기한을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현행 화장품법에는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겉박스를 개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2차 포장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완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모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완주 삼내읍 책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개인 45명과 단체 50곳으로부터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소녀상을 건립했으며 앞으로 주변 환경 정비와 백서 제작을 추진합니다. 소녀상은 완주를 포함해 모두 6개 시군에 건립됐습니다. 인권과 명예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 독립과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무주에서는 주말과 휴일 수해 현장 응급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무주군은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6개 읍면 수해 현장에서 빨래방차 지원, 인삼 캐기, 쓰레기 치우기 등을 지원했으며 별도의 일손 돕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주 지역은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135헥타르의 농경지 침수와 52명의 이재민 발생이 집계됐습니다. 장수군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드론을 띄워 900헥타르의 논에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항공방제는 효율성이 좋고 일사병 등 각종 농부증 예방과 비용 절감이 입증돼 해마다 참여 농가 수가 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벼병해충이 8월 초 80% 이상 발생하여 항공방제를 긴급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읍 씨가 시민 포럼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도시 재생 시민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도시 재생에 문화를 더하다를 주제로 자유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남원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 복구에 필요한 농기계 8종 53대 임대료를 전면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재복구 완료까지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은 누구나
피해 현장 사진과 작업 현장 사진만 첨부하면 무상으로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손목보호대와 산후복대, 인부 속옷 등 필요 물품 20만 원어치를 지원하는 엄마의 시작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5명에 불과했던 만큼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와 배달용 화물차와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이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노후 경유차 600대 추가 폐차에 이어 배달용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 이륜차는 3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운행 시간이 긴 배달용 차량의 전기차가 탄소 배출에 더 효과적인 만큼 지원 금액을 더 늘려서 배달 차량의 전기화를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인 명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한갓진 일상을 주제로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이나 관련 이슈를 소재로 한 익산 여성영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가 오는 21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해설이 있는 동화 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이 22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코미디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락 뮤지컬로 각색한 무대가 22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키자니아 고가 오늘까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1일과 22일 그리고 29일 35개 평생학습기관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전라가명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참가자를 오늘부터 21일까지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접수합니다. 전북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향 저격 집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 지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5도에서 낮 기온 32도, 익산 25도에서 31도, 동북권 무주는 23도에서 31도, 장수 23도에서 30도, 서해안권 군산 26도에서 30도, 고창 25도에서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주와 진안, 장수 등 동부 내륙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대부분 시군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